유튜브 공인중개사 윤보라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세금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 용도 지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남이 사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아주 비싼 쓰레기를 가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이 땅만은 피해야 한다. 다시 팔기는 어려운 그런 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너무 싼 땅이 있습니다. 일단 의심해라. 제가 부동산에 있으니 매일 하는 일이 싸고 투자하기 좋은 땅을 보러 다니는 일인데, 위치도 좋고 용도 지역도 괜찮은데 또 너무 싸다.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너무 싼데 좋은 땅? 혹시 땅이 아니고 덩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개발지 인근의 도로변인데 가격이 평당 40만 원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았는데요. 역시 땅이 아니고 똥이었습니다. 위치한 땅 뒤에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봉분이 적어도 20개가 넘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누가 살려고 할지 이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다면 비싸게 팔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싼 땅은 똥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시세를 찾아보고 시세보다 싼 땅은 일단 걸러라. 시세를 알려주는 밸류맵 같은 일단 주변 땅 실거래가를 알아보시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너무 싼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시세보다 너무 비싼 땅은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드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싼 땅이 베스트입니다. 지분을 팔고 있고 일단 임야다. 그러면 걸으세요. 제가 근무하는 송산그린시티 근방에서도 개발지와 가까운 산을 수백 명에게 쪼개서 판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있다 보면 지분 토지를 파시려고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분 토지는 되팔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건축이 불가능한 땅. 건축법에 의하면 넓이가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지 않는 땅은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맹지는 도로와 아예 접하는 부분이 없는 외톨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맹지를 사시고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땅을 사신다고 하면 지적도를 확인해 보셔서 길이 붙어 있는지 길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길이 없는 땅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요. 이익은커녕 되팔 수도 없습니다. 맹지를 탈출한다든지 고수들이 하는 일도 있는데 토지 초보자분들은 걸으셔야 합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 중에 2번, 경사도가 심한 토지. 경사도가 15도가 넘는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뉴스를 보시면 경사도 초과 개발, 화성 남양 주택단지 결국 사업 접었다. 화성시가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초과하는 야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했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해당 사업이 결국 취소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3번, 공익용 산지. 고전 산지 중에 하나로 공익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공익용 산지도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경우나 5년마다 있는 산지 이용 규제 타당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해제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운이 좋게 자연 녹지나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확실한 경우에 하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와 근거가 희박한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호재지역이나 역세권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농림지가 주거지로 변할 겁니다.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값이 몇 배나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논밭만 있던 땅이 개발되어서 아파트 상가가 들어가고 개발 제한 지역이 풀려서 천지개벽을 한다. 그런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강남 1970 때만 봐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지금의 강남으로 변모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강남이 아닌 평택에서도 역 주변 농림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제일 많이 팔아먹는 땅이 바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의 농림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농림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개발 가능성이 매우 적고 개발이 되어도 이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싸면서 개발이 돼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땅도 있는데 개발 가능성만 믿고 전 재산을 걸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그 땅은 개인이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고 설령 개발을 해도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고수분들은 농림지나 개발 제한 구역을 사고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모험을 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는 땅. 그 중에서 1번 우사. 우사는 소를 키우는 축사를 말하는데요. 제가 거의 땅을 보러 나갈 때마다 곳곳에 우사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그 냄새가 그 주변에 거의 한 100m 가까이 냄새가 날아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주변 땅이 우사 때문에 망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요. 커다란 기업식 우사인 경우는 그 지역 땅값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땅값이 많이 오르면 우사들을 정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번 묘지. 묘지도 정말 매일같이 보는 곳인데요. 집 짓는 터에서 뒤로 있는 묘지나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묘지는 상관이 없지만 거실에 앉아서 정면으로 묘지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묘지도 역시 지가가 많이 오르면 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가가 오르면 알아서 혐오시설은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3번 선하지 철탑. 선하지라는 거는 한자어 그대로 선의 아래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송신선, 송전선, 송전탑 주변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선하지 토지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해서 선하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 송전탑과 송전선에서 나오는 것은 전자파가 아닌 전자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선하지나 철탑 주의 땅은 팔기가 어렵겠죠. 4번 쓰레기 매립장과 고물상. 말만 들어도 혐오시설이죠. 언젠가 매립이 완료되면 성토와 보건공사를 거쳐서 대규모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냄새나고 더럽고 토지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이 있겠죠. 고물상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가장 많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인류가 방사능에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근처에 있다면 특히 핵 연료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장 기피해야 하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땅 절대 사지 마세요. 너무 싼 땅 일단 의심하고 걸러주세요. 싸고 좋은 땅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 기획부동산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맹지, 경사도가 심한 토지, 공익용 산지, 농림지역,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일부는 나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농림지역 등에서 해제가 돼서 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고수들이나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땅. 혐오시설은 우사, 묘지, 선하지, 철탑, 쓰레기 매립장, 보물상,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절대 사서 안 되는 땅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우선 거르고 토지 투자를 시작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